네, 안녕하세요. 오마르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리뷰, 우울증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핫한 트렌드고 너도 나도 온 나라 사람들이 다들 장만하길래 저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삶에 대해 꽤 노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무 문제 없는 척 입 닫고 있는 게 이미지상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쩌면 마냥 잘 사는 것 같은 저런 사람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시국은 2년차에 접어들었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을 못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통제되고 많은 기능이 마비된 현재 우리는 교육, 취업, 인간관계, 건강 등 모든 면으로 궁지에 몰려있고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원래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시다. 한 사회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던 선진국의 이상적인 풍경은 한강대교의 불빛이 빛나고 그 위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한강의 좌우로 빌딩 숲이 빽빽히 들어찬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달성된 것이 2000년대 초중반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했던 우리가 되고 나서부터 빠르게 저성장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살아가는 맛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뭔가가 바뀌고 또 보상받는 것에서 옵니다. 근데 시대가 성장을 멈췄죠. 금리는 제로를 향해 가고 젊은이들은 피땀 흘려 공부해서 겨우 새끼 밥이나 챙겨 먹으면 다행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가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존이 급하니 마음의 문제는 돌볼 겨를이 없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방치하고 그 자신도 감정적으로 고립되죠. 바야흐로 우울의 시대입니다. 우울이 일상에 깔려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가 난 진짜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누가 말한다면 물론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 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한 느낌도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우울증은 텅 빈 느낌입니다. 뭘 해도 크게 감흥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집중력이 극도로 떨어지고요.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무기력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물에 잠수한 상태처럼 먹먹하고 멍한 상태. 이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했었는데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끼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어떤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이 고장난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근데 마음이 부러졌다고 하면 이게 어쩐지 기분의 문제인 것 같아서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망설이지 말고 일단 병원에 꼭 가세요. 정신과에 가면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병원은 진료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면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부감도 있겠죠. 병원에 가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꾸 속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근데 부러진 다리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괜찮아지나요? 나중엔 다리를 아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는 게 최선입니다. 나도 혹시 우울증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 스스로 판단을 하지 말고 병원을 가세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겁니다. 저도 지인이 강권을 해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병원 대기실에 사람이 정형외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와 있는데 거기 60대 할머니랑 70대 할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걸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단어가 아예 없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딱 잘라서 정신병자라고 부르던 시대를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조차 스스로 찾아오실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고요. 제발 이걸 다른 질환이랑 분리해서 혼자 이겨낸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믿고 우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의 추천은 산책.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만 있으라고들 하는데 정말 영영 집에만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방에 혼자 며칠씩 있으면 내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현실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없어지거든요. 시간관념도 희미해지죠.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마스크 꼭 챙기셔서 하루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햇빛이 있는 시간대가 좋아요.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나와서 걸으세요. 여기서 생각을 하지 말고가 포인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부터 움직이면 의식은 그에 따라서 깨어나니까요.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이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란함 중에 하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숙제를 풀면서 제 자신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나는 어디 가면 피곤해하고 어떤 사람과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공부 말이죠.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괜찮아진 것처럼 여러분도 꼭 괜찮아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